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한 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1989년 7월 24일 홋카이도 상공을 날던 한 경찰 헬리콥터가 다이세츠산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SOS라는 글자였는데요. 자, 그들은 등산로도 아니었어. 등산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장소에다가 누군가가 나무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 이 SOS 구자 문자를 확인하고 조난자를 찾기 위해서 급히 수색팀을 파견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나온 신문입니다. 자, 일본에 마이니치 신문이라는 게 있어. 마이니치 신문, 그러니까 매일신문 지면에 채택된 게 바로 이 신문인데요. 이 신문은 1989년 7월 26일 수요일에 초간의 27면, 그러니까 텔레비전 편성표 뒷장에 들어있었던 신문 기사예요. 자, 제가 이 기사 신문을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SOS 키모치 치카크니 하코츠산란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옆에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이세츠산계의 시츠겐 소난샤카 라고 되어 있어요. 뜻은 뭐냐면 SOS 나무 글자, 그러니까 SOS 나무 근처에 글자 백골이 흩어져 있음. 다이세츠 산계의 초원 조난자인가? 라는 신문이었어. 자, 홋카이도에 타이세츠산이라는 게 있었어. 자, 이 당시에는요, 눈이 녹아 있었던 상류의 어떤 초원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카미카와 간내 비에이초라는 곳에 있었대요. 자, 이 나무로 만든 SOS 문자가 있는 걸 24일 저녁 조난 구조 활동을 하던 홋카이도 경찰 항공대 헬기에서 이게 찍힌 거야. 그 항공대 헬기가 긴레이 이치고라는 헬기였어. 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게 쓰러진 나무 있지,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이렇게 누군가가 끌고 와가지고 이 문자를 조립한 거야. 이 한 글자의 크기가 2, 3m나 되는 크기였어. 자, 현장은요, 같은 산이었던 아사히 다케야마 정상에서 남쪽으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 사실 이곳은 등산로가 아니야. 평상시에는 사람이 출입하지도 않는 장소였어. 자, 경찰은 25일 그 오후 헬기에 구조대 4명을 태워서 이 현지에 파견을 시킵니다. 그리고 글자 주변을 확인하고 그 주변을 수색하죠. SOS 구조 글자부터 10m에서 한 30m 범위 내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동물에 물린 듯한 흉터가 있는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 유골 파편이 골반, 대퇴골, 상완골 등이 발견된 거야. 사람 뼈가. 그리고 북쪽에서 약 100m 지난 곳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카세트 녹음기가 발견된 거야. 그리고 테이프 3개를 담은 어떤 봉다리가 발견됐어. 그리고 5조각으로 보이는 어떤 1000조각 2장도 함께 발견됐죠. 그런데 이 발견된 뼈는요, 이미 백골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거지. 그리고 SOS를 저기 적어놓은 저기 근처도 보면 나무나 풀들이 이렇게 그 나무에 엉켜 있어가지고, 아, 이게 아마 1년 정도 이상 지났다라고 본 거야, 경찰들이. 그리고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미 백골화가 된 그 사람이 이 SOS 이 글자를 만든 것 같다라면서 그 백골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막 서두르고 있었어. 자, 긴레이 이치고 그 아까 그 경찰 헬기, 그 헬기가 24일 오후 현장에서 2, 3km 북에서 어떤 한 친구랑 같이 등산 중에 길을 잃어버린 한 도쿄 남성을 구하러 가다가 이 SOS 문자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건 몰랐던 거야. 그냥 어떤 사람 도쿄에서 길 잊어버린 사람이 어떤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헬기를 띄웠는데 이걸 딱 발견하게 된 거지. 자, SOS 문자에 발견된 그 백골 시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조난자 리스트 중에서 분명 뭔가 있을 거다. 이게 한 1년 이상 지난 것 같으니 당시 쇼와 59년 7월에 실종된 어떤 그 정도의 실종된 사람이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막 찾아봤어, 경찰들이. 그런데 그 당시 7월에 실종된 아이치현에 살고 있는 25살의 어떤 남자 회사원이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짐작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그 백골을 맡겨 어디에다가 아사히카와라는 의대에다가 그 뼈를 감정을 맡겨요. 그런데 감정 결과 세상에 이 백골이 남자 게 아니고 여자 건 거야. 자, 그런데 인근에서는 여성의 조난 신고가 나오지도 않았었고 뭐 입사는 했다라는 그런 신고도 없었어.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초기부터 이거 뭔가 범죄 사건이다, 살인 사건이다, 뭐지? 너 납치당했다 막 이러면서 뭔가 범죄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나 라면서 사람들이 막 추측을 하기 시작해. 자, 그러다가 1989년 7월 28일 마이니치 신문 석간 13면에 어떤 발표된 글이 뭐냐면 SOS 문자 부근에서 성별 불멸의 두개골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 또한 여성의 것이다 라는 외부 소견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 사실 근데 그 백골 시체에 대해서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뾰족한 단서가 없었던 거야. 자, 1989년 7월 30일 마이니치 조간 27면에 게재된 그 기사로 인하면 다음과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골 여성에 관련된 단서인데요. 추정 연령이 25살에서 35살. 사망 시기가 사후 1년에서 3년. 키는 160cm 안팎. 그리고 치아 치료 받은 곳이 2곳. 혈액형은 A형. 그리고 입선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당시 시기가 쇼와 61년에서 63년 사이. 그리고 그 여자애가 이 산을 탔다, 들어갔다라는 입산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 여자와 관련된 어떤 유류품 같은 것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이 쇼와 그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일본에는 그런 그 시대별로 약간 쇼와, 지금은 해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쇼와 61년에서 63년을 한국 그걸 연도로 말을 하면 1986년도에서 1988년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산에 들어갔었다라고 가능할 수 있는 그 시기가 86년에서 88년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것들이 바로 이 산에서 발견된 실제 증거품들이에요. 그 유류품들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자, 이 SOS 그 문자하고 그 뼈, 발견된 그 백골 뼈들에서 북쪽에서 약 100m 지점에서 발견됐어. 이 등산용 가방이. 이 등산용 가방은요, 세로가 27cm, 가로가 25cm인 회색 가방이었어. 자, 이 중에서 이 카세트 테이프 4개가 발견됐고요. 휴대용 라디오 카세트가 발견됐어.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밑에 2개는 아니야. 이 사진만 실제 유류품이고 이거는 내가 아마 이런 종류의 물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부적이에요. 이 3개는 부적인데 산노진자 코츠안젠 슈고라는 그게 상노 신사, 그러니까 절, 교통 안전 수호라고 적힌 주황색 부적이 발견됐대. 그리고 비누, 칫솔, 샴푸, 튜브, 치약 등등 세면도구가 들어있는 어떤 비닐 주머니가 발견됐고, 그리고 플라스틱 녹색 컵이 발견됐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어떤 스시집의 그 대표하는 그림인데, 오사카 시가시에 있는 어떤 스미모토 생명빌딩 본사 7층에 있는 꼬마야 스시본부라는 그 적힌 얇은 비닐봉지가 발견됐대. 근데 이게 그 꼬마야 스시본부라는 그 브랜드의 대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어쨌든 이 기사에 따르면 부적 있잖아, 이 부적. 자, 이 부적은요, 도쿄의 히에 신사라는 곳, 그리고 야마가타의 산노 신사라는 곳, 그리고 미야자키의 산노 신사라는 이 3가지 절의 3군데의 절에서만 팔리는 부적이었어. 그리고 사실 이 카세트 타이프가 처음에 발견됐을 당시엔 되게 좀 축축했대. 그런데 이게 마르면 재생이 가능하다고 경찰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 테이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약간 좀 소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준비하세요. 사실 이 테이프 안에는요, 어떤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어있었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뭐가 들어있었냐면, 도와줘. 나 지금 벼랑위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대나무가 너무 깊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 나 좀 구해줘. SOS. 약간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근데 이 남자가 말을 하는 게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씩 해. 도와줘.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남겨.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남성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들려드릴 겁니다. 약간 소름 끼칠 수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볼륨을 살짝 낮추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들려드릴게요.死者の声から8年、最終鑑定の結果、白骨遺体は男性で SOS の声と同一人物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약간 이런 목소리를 해. SOS 다스케 때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스케테 그래 카케노 우에데 미유오키 토레즈, 이렇게 말해. 이게 뭐냐면, 도와줘, 다스케테 그래 도와줘, 카케노 우에데 미유오키 토레즈, 벼랑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SOS 다스케테 그래, SOS 도와줘, 카케노우에데, 이거 똑같이 또 말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바쇼와 하즈메테 헬기니 아따도코로라고 해. 장소는 맨 처음 헬기를 봤던 곳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헬기를 봤나 봐. 그래서 장소는 맨 처음에 헬기를 봤던 그곳이야 라고 말해. 그리고 사사부카쿠 우에와 이게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나무가 깊어서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 코코가라 찌리하겠대 그래, 이렇게 말해. 여기서 끌어올려줘 나를. 벼랑 끝에 있었고 처음에 헬기를 봤던 그곳에 있다. 대나무가 깊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 날 여기서 끌어올려줘 라는 말을 해. 자, 카세트 녹음기 안에는 테이프가 A면이고 B면이 있잖아. A면에는 마지막에 젊은 남성의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목소리가 2분 17초 동안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 말은 한마디 한마디를 분할한 아주 큰 소리로 SOS 다스케테 쿠레라면서 좀 구조를 해달라는 외침이 녹음된 목소리였고, 그리고 벼랑 위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여기가 너무 깊어서 위에는 못 올라가. 나 좀 끌어올려줘라는 당시 주위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들어있었어요. 장소는 처음 헬기를 만난 곳이라면서, 사실 이 남자가 당시에 조난 구조용으로 보이는 헬기를 상공에서 날고 있던 거를 봤을 수도 있다. 본 적이 있다. 이것을 사실 나타내고 있는 거지. 녹음 도중에 2번의 중단이 있었고, 이 남자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어. 사실 이 테이프로 하나의 추측으로는 이 테이프에 아주 큰 소리로 녹음한 걸 그 카세트 테이프의 최대 볼륨으로 재생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내는 것보다는 테이프가 가장 큰 소리를 내면은 사람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이 남자가 구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큰 목소리로 녹음하고 카세트 테이프로 가장 볼륨을 크게 해놨을 수도 있다 라는 설이 있고, 추측이 있고, 또 다른 추측으로는 애초에 이걸 녹음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추측이 있는 거야.
자, 일단 목소리가 약간 좀 울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산에서 약간 좀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으로부터 이 남자가 조난을 당했어. 그래서 벼랑 위에 있는 상황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 걸 보고 소리치면서 막 움직이던 중에 SOS 다스케테쿠야 하던 중에 이 가방 속에 무언가에 눌려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스위치가 녹음이 된다. 스위치가 켜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남자애가 녹음된 목소리가 일부러 녹음한 게 아니라 뭔가 스위치가 눌려가지고 그 목소리가 녹음된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었대. 약간 모든 간에 좀 뭔가 이상한 상황이긴 해. 그런데 여기서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벼랑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 초원이야. 그치? 이 커다란 통나무 문자가 보이는 반경을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도 이 영상 어디에도 벼랑이 보이지 않아. 봐봐, 다 넓은 초원이야. 실제로도 현장도 이렇게 능선으로 이렇게 쫙 연결돼 있지 절벽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위치야. 그러니까 이 조난자라고 했던 이 사람이 벼랑이 있던 장소에서 먼저 녹음을 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나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렇게밖에 추측할 수가 없는 거야. 즉 녹음은 다른 곳에서 조난당한 자가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 조난 요청이 아닌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뜻이 되는 거지. 또한 현장에서는 이 고함 소리가 녹음된 것을 포함한 4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됐어요. 이 4개의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서는 1989년 7월 28일 이 마이니치 신문 석간 13면에 쓰여 있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이 테이프는요, 이 4개의 테이프는요 60분짜리 테이프 하나, 그리고 46분짜리 테이프 하나, 90분짜리 테이프가 2개가 발견됐대.